이번 시간은 동사 부분에서 법조 동사로 능력과 가능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7강에서 만든 이 그림에서 오늘 공부할 능력, 가능성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영작 연습도 해보세요. 능력과 가능성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조 동사는 대표적으로 can, could, may, might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can이 커버하는 부분이 아주 명확한 가능성, 즉 능력을 말하는 부분부터 중간 정도의 가능성까지 상당히 넓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서 아예 can을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능력을 말하는 can,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을 말하는 can, 이렇게요. 자, 이제부터 이 조동사들을 넣어서 능력과 가능성을 말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나는 한국어를 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언제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can을 넣으면 나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할 줄 안다, 능력이죠.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can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 can eat paper. 자, 만일 이 문장의 can을 능력으로 보면 어떨까요? 조금 어색합니다. 나는 종이를 먹을 줄 안다? 이런 느낌? 종이가 뭐 소고기도 아니고 먹을 줄 안다니 좀 이상하죠? 가능성으로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겠습니다. 나는 종이를 먹을 수 있다. 가능성을 말하는 can입니다. could도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좀 낮은 느낌. I could eat paper. 나는 종이를 먹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극한의 상황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may와 might는 둘 다 비슷하게 낮은 가능성. 그래서 차라리 추측이나 추정 정도의 뉘앙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I may eat paper. I might eat paper. 둘 다 나는 종이를 먹을지도 모른다 라는 낮은 가능성, 추측, 추정 정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can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준조동사가 있죠. 바로 be able to입니다. 그래서 I'm able to speak Korean은 I can speak Korean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달리해서 이 현재의 능력 가능성을 과거로 보내서 과거의 능력 가능성을 표현하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거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법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주는 것, 또는 만일 법조동사에 과거형이 없으면 법조동사 뒤에 동사를 원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바꾸는 것. 자, 왼쪽의 문장을 과거로 바꿔보면 I could speak Korean, 그리고 I was able to speak Korean. 둘 다 나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았다. 과거의 능력을 회상하는 느낌. 그 다음 I could eat paper. 나는 종이를 먹을 수 있었다. 과거의 가능성을 회상하는 느낌. 그리고 could의 과거 표현은 I could have eaten paper. 나는 종이를 먹을 수도 있었다. 과거의 낮은 가능성을 회상하고요. 그리고 I might eat paper와 I might have eaten paper는 과거의 추측, 나는 종이를 먹었을지도 모른다. 이전에 68강, 69강 법조동사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이 could와 might 같은 과거형 형태를 가진 법조동사가 현재 시제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제가 헷갈릴 수 있고요. 문맥을 보면서 적절하게 시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의 능력, 가능성의 실현 유무를 생각해 봅시다. 과거는 이미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 그때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그 실현 유무를 지금 알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나는 과거 그때에 한국어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리고 종이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능력을 나타내는 can과 be able to는 실현됐을 겁니다. 즉 과거 그때에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한번 가지면 대개는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능력이죠. 반면에 가능성이 좀 낮았던 can과 could는 아마 실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실제로 종이를 먹었다면 그냥 간단하게 나는 종이를 먹었다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종이를 먹을 수도 있었다. 이런 표현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과거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could와 could have pp는 과거에 그럴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은 느낌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잘 알아둡시다. 그럼 may와 might는 어떨까요? 이 둘은 원래부터가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실현 유무 역시 반반입니다. 종이를 먹었었는지 안 먹었었는지 여전히 추측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부정의 능력,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의 문장은 모두 긍정문이죠. 부정의 능력, 가능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not을 붙이면 됩니다. I can speak Korean에서 조동사 can 뒤에 not을 붙이면 나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cannot은 이렇게 띄어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여서 한 단어로 써야 됩니다. cannot은 그냥 하나의 법조동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can't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be able to는 I'm not able to speak Korean으로 비동사 뒤에 not이 붙죠. 가능성의 can 역시 can 뒤에 not이 붙어서 I can't eat paper. 난 종이를 먹을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강한 부정의 느낌이 됩니다. 낮은 가능성 could를 부정하면 I couldn't eat paper. 나는 종이를 먹을 수 없을 거야 정도의 느낌. 추측과 추정의 may, might를 부정하면 I may not eat paper. I might not eat paper. 난 종이를 안 먹을지도 몰라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능력과 가능성을 말하는 법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실제 우리가 영어를 말하거나 쓸 때 이 중에서 couldn't, 즉 현재의 낮은 부정 가능성은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과거형이랑 좀 헷갈리기도 하고 낮은 부정의 가능성이라는 이 복합적인 개념 자체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 couldn't는 언제 쓰면 좋을지는 나중에 배울 가정문 강의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봅시다. 한국어 문장 뉘앙스를 음미하시면서 능력이나 가능성의 느낌을 적절한 법조동사를 넣어서 영작을 해봅시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빨간불에 멈출 수 있다. 자, 오토파일럿은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자동주행 기술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얘 기능이 어마어마한데요. 시동을 켜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답니다. 신호등 빨간불에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는 오토파일럿의 능력이 들어있네요. 자, 일단 기본 문장으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빨간불에서 멈춘다. 이렇게 영작을 해보면 주어 테슬라 오토파일럿, 동사 stops. 이렇게 해서 자동사 문장이 완성됐고요. 빨간불에서는 전치사 at을 써서 at a red light. 여기에 능력의 can을 넣어야 되겠죠. can 뒤에 동사는 원형이어야 되니까 s는 빠지고요. Tesla autopilot can stop at a red light. 그리고 능력을 말하는 can은 be able to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없을지도 몰라.
이 문장은 없을 수 있다는 좀 낮은 가능성 아니면 추측, 추정 정도의 느낌이네요. 일단 기본 문장 그는 사무실에 없다로 영작을 해보면 He is not in the office. 뼈대 1 문장이네요. 자, 여기에 may를 넣겠습니다. may 뒤에 동사는 원형 be, 그리고 부정의 not은 조동사 바로 뒤에 He may not be in the office. 또는 might를 넣어도 좋고요. 당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어요. 이 문장에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들어있네요. 누구나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기본 문장으로 당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된다. 이렇게 영작을 해보면 주어 you, 동사 감염되다는 수동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get infected로 해서 문장 기본 형태를 완성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코로나19에는 전명구 with COVID-19 이라고 합니다. 수거로 뭐뭐에 전염되다 라는 표현을 통째로 get infected with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에서는 코로나19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영문 정식 명칭은 COVID-19입니다. 이 COVID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의 약자고요. 19는 2019년 발병 연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말하는 can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되는 게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꽤 충분한 가능성을 넣어서 You can get infected with COVID-19 이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아주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감염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요. 뭐 이렇게 가능성을 낮춰서 말을 해주는 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could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can보다 could가 소위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배운 이유 이제 알겠죠? 다음, 두 손 놓고 자전거 탈 줄 아니? 자, 자전거 타는 거는 능력이죠. 오늘은 내가 자전거를 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일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가능성이 낮고 뭐 이런 가능성 아니죠. 자, 능력의 can을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문장으로 너는 두 손 놓고 자전거를 탄다를 영작하면 You ride a bike. 그리고 두 손 놓고는 직역하면 손 없이 아니면 빵개의 손과 함께 해서 with no hands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능력의 can을 넣고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조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와야겠죠. Can you ride a bike with no hands? 가 되겠습니다. 또는 능력의 can이니까 Are you able to ride a bike with no hands? 도 가능하겠습니다. 난 그 사고에서 죽었을 수 있었다. 과거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안 그런 일이죠. 가능성의 can의 과거형 could나 낮은 가능성의 could의 과거형 could have pp를 쓰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 문장 나는 그 사고에서 죽임을 당했다로 영작을 해보면 수동문으로 I was killed in the accident. 여기에 저는 can의 과거 could를 넣겠습니다. was는 원형 be가 되고요. I could be killed in the accident. 아인슈타인은 영어를 할 수 있었다. 과거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능력이죠. 능력의 can에 과거형 c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문장 아인슈타인은 영어를 했다. 아인슈타인 spoke English. 여기에 could를 넣고요. spoke는 speak로 아인슈타인 could speak English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문장의 could를 비교해 볼까요? 윗문장은 과거 가능성의 could, 아랫문장은 과거 능력의 could. 할 수 있었다는 과거 가능성의 could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능력은
과거, 현재 상관없이 언제나 늘 할 수 있는 거니까 과거의 능력 could는 실제로 그랬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이 두 종류의 과거의 could 잘 알아둡시다. 마지막 문장, 대화네요. A가 어떻게 그가 동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했더니 B가 박쥐를 잡아먹었을지도 모르지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A의 문장은요. 현재 그가 살아남았다 이런 현재 완료의 느낌으로 기본 문장을 만들어 보면 He has survived. 여기에 동굴에서 장소 부속 전명구로 in a cave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은 for so long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문을 지난 57강에서 배웠던 어떻게 how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으로 바꾸면 되죠. 자, 일단 문장 맨 앞에 how를 넣고요. how 뒤에 문장을 의문문 형태로 즉 조동사 has를 주어 앞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How has he survived in a cave for so long? 그랬더니 B가 박쥐를 잡아먹었을지도 모르지. 즉, 과거 동굴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을 추측이나 추정하는 느낌입니다. 기본 문장으로 그는 박쥐를 먹었다로 영작을 해보면 He ate bats. 여기에 추측이나 추정에 이 may나 might의 과거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might의 과거형을 넣어볼게요. might는 과거형이 없으니까 일단 might를 넣고 그 뒤에 동사를 have pp 형태로 have eaten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He might have eaten bats.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능력과 가능성을 말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법조동사를 종합해서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